순살 아파트의 원인은 정말 문재인 정부에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를 들먹였고, 야당은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를 막기 위해 여권이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서로 니 탓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정쟁화 고질병에 빠진 여야입니다. LH 부실 아파트 사태가 니 탓 공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15개 철근 누락 아파트는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여야는 대책 논의를 하기보단 서로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당정이 모여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입주자에겐 손해배상권을 주기로 했고요. 입주 예정자에겐 계약 해지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재당첨 제한을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계약 해지권이란 말은요. 당정 회의에서 김정재 의원이 한 말입니다. 김 의원은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 해지권 부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을 했어요. 부실 시공의 원인이 된 무량판 공법이 전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당시 정부의 주택건설관리 감독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번 사태가 왜 벌어졌나? 진보 보수 언론 다 너나 할 것 없이 LH 전관이 설계, 시공, 감리 과정에 곳곳에 관여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한겨레 기사를 좀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 기사는 정관 특혜가 엉터리 설계 불렀나? 최소 9곳 부실 커넥션입니다. 이번에 철근 누락이 문제가 된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를 설계한 업체가 LH 정관이 현재 근무 중이거나 적어도 2021년까지 대표 및 고위 임원을 지낸 곳이다. 그리고 설계 오류가 부실 시공 원인으로 확인된 10개 단지에서 정관 업체가 설계에 관여한 곳도 최소 9단지로 파악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LH 정관을 왜 쓸까요? 이 사람들이 직접 설계를 하거나 감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주의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LH가 감리 발주를 할 거 아니에요. 이 발주하는 일감을 따내는 게 정관의 핵심 업무라는 거죠. 뭐 감리뿐만 아니라 설계도 있을 거고 시공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전문성이 낮은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고 했어요. 전관은 통상 50대 이상 고령자이기에 최신 공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이를 그르친 게 아니냐는 뜻이다. 무량판 공법도 2017년에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본격 적용된 기술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LH 꼬리표만 달고 있으면 설계나 감리회사에 취직을 해서 잘 모르는데 고액의 돈을 받아 일을 했다는 거죠. 수주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LH가 수주할 수 있게 도왔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문제인 게 감리 미흡으로 이미 벌점을 받은 회사가 또다시 감리 수주를 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무더기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 단지 15곳에서 감리를 한 업체 10곳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LH로부터 감리 미흡 등 사유로 벌점을 받았다. 근데 벌점을 받고도 추가로 사업을 수주했다. 이 중에는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가 8곳이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벌점은 아예 변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감리 업체 선정에 있어서요. 그러면 벌점을 왜 매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LH는 이 정관 의혹을 손보기 위해서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라는 걸 설치했습니다. 원론적인 말을 했어요. 뭘 하겠냐고 했냐면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업무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습니다. 개편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본격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부실 시공 업체는 다음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을 해서 중대재해와 건설사고를 유발한 업체를 거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중대재해가 정확한 기준이 무엇이고 건설사고는 어느 정도까지 포함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밝혀야 되겠죠. 그리고 감리가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감리 용역 전담 부서를 내부에서 만들기로 했고요.
그럼 언론에서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LH 전관 취업 제한 핵심 빠졌다면서 전관의 특혜가 이 정도 갖고는 근절하기 어렵다라고 대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 기사는요. 건설 카르텔 척결하겠다는 LH 전관 취업 제한 핵심 빠졌다라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LH는 전관 특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구체적 방법을 내놓지 못했다. 업무를 개편하고 경찰의 수사를 맡겨 실태를 밝히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했을 뿐이다. LH 퇴직자의 건설사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금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LH 2급 이상 직원만, 그냥 부장급 이상만 퇴직 이후 건설업계 취업이 일정 부분 제한된다. 나머지 부분은 제한이 안 된다. 라고 지적을 했어요. 사실 LH 직원이 가든 말든 이 수주를 할 때, 뭐 설계든 감리든 수주를 할 때 정확한 기준을 만든다면, 기준표가 있다면 사실 상관이 없을 텐데요. 왜 이렇게 전관 없애기에 열을 올리는 건지, 물론 영향이 있으니까 없애려고 하는 거겠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현장에서는 불법 하도급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자, 한국일보 기사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면요. 지난 5월부터 불법 하도급을 단속 중인 국토부가 최근 내놓은 중간 결과를 보면 단속 현장 292곳 중 108곳, 그러니까 37%, 3분의 1이 불법 하도급을 주다 적발됐다. 그러니까 하청, 재하청을 준 건설 현장이 많았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무자격자에게 일감을 준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적발 건수 중 거의 70%가 무자격자에게 일감을 준 것으로 드러났고요. 자, 이런 와중에 여야는 무슨 싸움을 하고 앉아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당에서는 이 모든 게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라고 얘기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우리 잘못만은 아니다. 우리 잘못만은 있지 않다.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에 공사가 진행됐거나 준공된 아파트도 많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말이죠. 자,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자,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사건이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거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 건설 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보지 않을 수 없다.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 대통령실의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전 정부의 안일한 감시송에서 LH의 카르텔이 심해졌다면 그 또한 가만히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근데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부실이 드러난 LH 발주 아파트 15단지 가운데 10%에 해당되는 13개 단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사를 진행했거나 준공을 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이 설계나 감리, 이 부분이 문재인 정부 때 이뤄졌다면 사실 당정의 지적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갑자기 준공 시점을 두고 현 정부를 물고 늘어놓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물어뜯고 있는데요. 이런 여야의 모습을 보고 진보 보수 언론 너나 할 것 없이 따끔하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목소리로 여야 모두 정신 차려라, 이럴 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향신문 사설인데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는 건설 현장에서는 오래된 구조적 병폐로 지목한다. 발주처,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가 얽힌 이권 카르텔, 불법 하도급과 인건비 쥐어짜기 병폐, 이를 방치한 국토교통부 잘못이다. 여건은 전 정권, 노조 탓을 중단하고 철저한 현장 조사 후 건설 비리를 끊어낼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역시 한겨레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철근 누락 아파트 파문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최저가 경쟁과 재하도급 구조, 공기 맞추기 속도전, 원청 눈치만 보는 부실한 감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건설 산업 전반의 총체적 부실 문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집권 세력이 해야 할 급선무다. 하지만 대통령은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선을 긋고 여당은 이에 발맞춰 일제히 전임정부 공격에 몰두하고 있다. 집권 2년차가 되도록 문제만 생기면 전임정부 탓을 반복하는 것은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사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언제까지 문재인 정권 욕만 할 건지.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아파트 부실 공사 사태를 무조건 지난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지난 정부를 타깃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정치적 접근만이 해법이 아닐 것이다. 윤 정부가 출범한 지 이미 1년 3개월이나 지났다. 철근 빼먹거나 LH 정관예우 관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보수 진보 문제도 아니다. 불필요하게 이번 사태를 정쟁하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도 시급하지도 않다. 철저하게 부실 공사의 진상을 밝히고 원인을 찾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맞는 얘기죠. 조선일보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헌법기관도 임명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편이 갈리고 판결, 감사 결과도 완전히 달라진다. 모든 걸 편갈라 정쟁하니 어떤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기 힘들다. 심각한 고질병이다. 사실 이 정도로 조선일보가 윤석열 정부를 지적한 적은 많이 없을 텐데요. 모든 게 정쟁화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조선일보였습니다. 조선일보가 좋은 지적을 또 했더라고요. 이 사설을 읽어드리면서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제가 읽어드릴 사설은 8월 4일 30년 전 성수대교 붕괴 때 외친 건설 감리 강화 변한 건 없다입니다. 현재 민간업체가 아파트를 지을 땐 지자체가 감리회사를 선정해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가 감리를 결정해요. 민간업체가 아파트를 지을 땐요. 감리업체에 대한 처벌도 인가취소, 영업정지, 벌점 등 비교적 엄격한 장치가 있다. 근데 문제는 감리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다 보니 감리 능력이 떨어지고 발주처의 눈치를 본다는 거다. 현장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해결될 때까지 감리인이 공사를 중지시켜야 하지만 공기 지연을 싫어하는 발주처 앞에서 그럴 수 있는 감리업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실제 감리인이 재시공이나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지금 민간도 이러는데요. 공공건설의 경우에는 발주처가 감리회사를 선정하다 보니까 발주처라는 건 LH겠죠. 공공건설이니까요. LH가 설계 시공 감리회사까지 마음대로 좌우한다. 민간 아파트가 감리 독립성이 지금 없어지는 상황인데 공공건설의 경우에는 어떻겠냐. 결국 이 얘기라는 거죠.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한 사람이 검사, 판사 다 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LH 발주공사도 감리업체를 LH가 아닌 지자체 등이 선정해서 정관 유착 등 비리가 발생할 소지를 차단해야 된다.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보와 보수가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여야의 정쟁에 굉장히 지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과연 다음 달까지 민간 아파트에 대한 안전검사를 다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그때는 더 후폭풍이 밀어닥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기사가 쏟아질 텐데요. 또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